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오직 내 선택만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순간과 상황에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제가 고민할 때는 이제 밥 먹을 때가 많잖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데 이제 그때 뭘 먹어야 할지를 메뉴에 대한 고민이 여자들한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늦잠을 잤을 때 그 강의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법대 출신의 25세 A씨는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책만 펴고 앉으면 너무 고통스러워 벼랑 끝에 서 있는 듯이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두려워 힘들다고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30대 여성 B씨는 혼자서 물건을 사지 못하고 항상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그 후 친구가 너가 살 물건이니 직접 선택하라고 핀잔을 주어도 결국에는 선택을 친구에게 떠넘긴다고 합니다. 늘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올바른 건지, 나중에 후회하는 선택은 아닌 건지, 쓸데없는 고민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기 마련이죠. 왜 우리 사회에서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을까요? 저희는 선택에 관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선택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5명, 일반인 5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니요. 빨리 선택을 잘해가지고. 아니요. 먹는 거든 뭐든 길게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선택해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뭐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뭐 고를 때마다 친구들이 옆에서 너 선택장애라고 막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옷 고를 때도 그렇고 그냥 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좀 소소한 거에서 많이 갈등해요. 우선 선택을 하는데 문제를 갖고 있는지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혼자서 쇼핑을 하지 못하고 대신 결정해줄 친구가 있어야 한다. 메뉴를 선택하지 못해 타인이 결정해준 메뉴를 먹을 때가 많다.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해서 채널 변경을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다. 타인의 질문에 대한 대부분이 글쎄 아마도와 비슷한 말이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사소한 결정을 부탁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 연계에서 2개 사이는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는 평균적 수준, 3개에서 4개 사이는 선택장애의 초기 단계로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5개에서 6개 사이는 선택장애가 심각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선택하기 힘든 단계입니다. 설문지를 통해 내가 2개 이하인 팀을 A팀, 5개 이상이 나온 참여자들을 B팀으로 나누고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는 방으로 한 명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2가지 단어를 보여주고 1가지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데 엄마요. 확신하세요? 네. 선택에 대한 확신을 되물은 후 최종 선택을 하며 실험자가 선택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시작할게요. 우정? 확신하세요? 우정. 우정이요? 우정이요. 확신하세요? 네. 먹기요. 확신하세요? 아니 자기요. 확신하세요? 자기요. 네. 먹기요. 확신하세요? A팀은 선택하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 18초, B팀은 선택하는데 1분 3초가 걸렸습니다. B팀은 왜 A팀보다 선택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냥 선택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되게 난해했어요. 네, 평소에 결정을 잘 못해요. 하나를 잘 포기를 하질 못해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딱히 뭘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고르기에는 너무 선택할 게 많고 그래서 뭐가 더 좋을지 그걸 생각하느라 못 고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하기 위해 시간을 더 걸린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만의 이유로 선택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선택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새로운 신드롬, 햄릿 증후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햄릿 증후군이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에서 유래된 것으로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의 대사처럼 목숨이 달려있는 선택을 하느라 고민을 하는 햄릿의 모습을 보고 희생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End them to die. 햄릿은 목숨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 햄릿처럼 심각하게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선택에 고민을 할까요? 일단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후회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선택한 것이 혹시나 남아있는 다른 어떤 선택권보다 좀 더 좋은 것이 아니거나 낫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조금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도 역시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도 많이 있고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까봐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소한 것에 대해 선택하는 데 고민을 하고 있나요? 나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어떤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말고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어보세요.
일단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선택이 잘 되었던, 잘 되지 않았던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선택에 대한 믿음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정말 그게 탁월한 선택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혹시나라도 선택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는 주위의 친구들의 반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망설이지 않는 현명한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아직도 21세기의 햄릿으로 살고 있나요? 이젠 햄릿의 가면을 벗으세요.